자, 드디어 떴습니다. 자, 옛날에 1차, 2차 나오고 나서 대박을 치고서 요번에 이제 3차 마지막이죠. 완결편 나왔습니다. 완결편.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2편 세상 강일 어반 브릿지 이걸 가지고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2편 세상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드디어 어반 브릿지라고 해서 강일 지역에 있는 2편 세상이 이제 들어갑니다. 라고 해서 이제 나와 있고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뭐 그렇게 특별한 거는 없어요. 자, 강동구 강일동의 482번지, 예. 규모는 27층짜리에서 6개 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으로 해서 593세대 24년도 1월달에 입주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와 있고요. 이것도 6월달에 한다고 했다가 이제 또 7월달로 해서 나와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6월 7월 내에는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홈페이지를 봐봤자 어차피 거긴 더 이상 뭐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일전에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가 굉장히 핫했었죠. 왜냐면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서울에 땅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갈망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수도권까지 많이 찾아보고 그랬었었는데 이제 여기 이제 뭐 이런 좋은 자리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데서도 많이 진행을 했었죠. 일전에 힐스테이트 리슈빌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었던 게 이제 여기 나와 있었던 그때 이제 1편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편으로 해서 나왔었던 게 이제 여기죠. 여기 나와 있었던 제일 풍경채, 여기죠.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 두 가지가 굉장히 히트를 쳐갖고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죠? 평면도랑 그 단지 배치도가 개판으로 나와 있어갖고 굉장히 핫했었고,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뭐 13, 14, 15 가는데 얘는 뭐 굉장히 그때 막 8억 9,990만원에서 나와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었고, 그래가지고 히트를 많이 쳤었죠. 그 빅 이슈가 됐던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이었었고, 2월 18일 이전에 빼려고 그때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풍경채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요번에 나오게 되는 아파트는 얘네 두 마리하고는 입지가 좀 다르고요. 이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강일역에서 3번 출구에 이제 바로 붙어갖고 밑에 쪽으로 쭉 내려가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요, 여기. 어떻게 보면 사실 여기가, 그러니까 미사 신도시의 그 깔끔한 이미지,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상업시설을 다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죠. 예. 그리고 어차피 여기 단지 내 세대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단지 내 상가들은 다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아쉬울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쪽에 비해서 여기는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여기 이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뭐 지하철 9호선이 들어가네, 뭐가 들어가나 해서 그 호재를 타고 들어갔어야 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강일역이 개통이 돼서, 예, 지하철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호재보다는 뭐 더 완벽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 근린공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아마 이게 초등학교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치가 이제 여기인데 바로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가깝고 좋죠. 그리고 여기는 아마 중학교 용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데 어디 힐스테이트 리슈비라고 제일 풍경채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여기가 훨씬 더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점이 있다면은 2월 18일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전세 전략을 쓸 수 있을런지 그게 이제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고, 분양가가 그래도 전에 나왔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나오지 않을까, 이제 요게 하나가 걱정인 거죠. 근데 아무래도 9억 언더로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번하고 나온 그 날짜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일부 타입에서는 8억 9,990만원에 이렇게 9자가 안 새겨지고 8자가 새겨져서 나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진짜 옵션에서 한 1억을 더 받아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대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복잡하죠. 예. 대출 안 끼고서 아파트를 사는 경우가 누가 있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뭐 현금이 많은 부자들도 대출을 끼워서 아파트를 삽니다. 예, 중도대출이나 담보대출 다 실행해요. 무조건 실행합니다, 그 사람들도요. 왜냐면은 집단대출로 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중도대출로 다 메꿔버리고 내 돈을 가지고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해서 이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이제 일요일 밤에도 이제 부동산 스터디 라방이랑 뭐 여러가지 자산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만은, 비트코인은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더 존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주식은 올 하반기가 아무래도 좀 뜨거운 불장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일단 가까이서 한번 좀 보시죠. 예, 이게
이편 세상 강일 어반 브릿지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제 단지를 이제 브릿지로 해서 연결한 게 있는데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진 않고요. 이것도 역시 공모전을 통해서 진행을 했던 것처럼 관제탑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 이렇게 뭐 예. 아휴 진짜 이게 값이 싸니까 입지가 좋으니까 들어가는 거지. 원래 분양시장에서 입지 깡패하고 분양가 깡패하고 이 두 친구가 가장 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입지하고 분양가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아니었으면 진짜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이따구로 해서 만들었으면 진짜 개판이었죠. 이거는 나중에 보시면은 그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마침 저도 이제 받은 게 있어갖고 한번 여기 들어가서 봤었는데 이제 뭐냐면은 예전에 했던 거 이거 관제탑 네모나게 사방이 뚫려 있게끔 이렇게 하고 이제 밑에다가 아휴 아무래도 이제 코코블럭 가지고 이제 한번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진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층수 높이 맞춰 갖고 이런 걸 좀 다 해줘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밖에 만들 수가 없나 이게 어떻게 돼 있나 참 그렇죠. 예. 요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서로를 가리지 않도록 해서 최대한 많이 배려를 해놓은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은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서 저층까지 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참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예. 제가 아파트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냥 무색무취하게 노멀하게 가는 게 호불호에서 갈리지 않고 아마 그게 가장 성공률이 높고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교과서적인 얘기 한번 해봅시다. 고독강일 풍경채 같은 경우가 24년도 1월인데 얘는 오히려 늦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23년도 12월이라고 하니까 얘가 좀 더 빨리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타입은 뭐 보나마나 여기는 84와 101 타입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84가 400개, 101 타입이 한 170개 정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건폐율은 졌다고 그러셨는데도 30% 이하로 해서 나옵니다. 그나마.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평면도가 총 26가지가 나와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환장을 노리시죠. 예. 세종에서도 아마 있다고 그래갖고 한 54개가 나온 적이 있었고, 힐스테이트 리슈빌도 한 30개 나왔었나 그때. 예. 이거 나중에 공고문 뽀객이랑 평면도 분석할 때 진짜 사람 환장하더라고요. 진짜 1시간 걸리더라고요. 1시간. 예. 그리고 완전 복잡해갖고 청약 전략을 짜는데 좀 머리가 아프게 되지 않을까. 예, 그 전략은 제가 나중에 공고문 나올 때 다시 한번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도 지금 강동구 280개 단지 중에서 지금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고문도 안 나왔는데 지금 벌써부터 1위 지역을 하고 있는 핫 플레이스고요. 여기 주변에 요거 한번 보실까요? 동원의 그 로얄두크 브랜드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1억, 12억, 13억 가는 것도 있고, 예. 샘포, 예, 더샵, 센츄럴 포레저, 예, 샘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갑니다. 얘는 11.1억 나와 있는데 11.5억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밴드 형성은 뭐 11, 12, 13억 정도에서 간다라고 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조금 더 간다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동일 하이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랑 연식이 조금 딸리다 보니까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9억, 10억 정도 들어가는 형태고, 샘풍이죠, 샘풍. 그리고 여기 센츄럴자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14, 15억까지도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얘네들 아파트를 생각해보면은 얘네들보다는 얘가 훨씬 더 낫죠. 왜냐면은 여기가 훨씬 더 가깝기 때문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고덕 센츄럴 프루지오도 마찬가지고 여기 앞에 그라시움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금액이 세요. 예, 14, 15억까지도 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하철역 바로 앞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하철역이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금액이 훨씬 더 비싸진다는 거죠. 여기는 14억 해서 나와있지만 이건 5구 타입입니다. 84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드린 금액은 거의 다 84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아파트랑 여기 나오는 아파트랑 이 두 마리를 비교를 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연식이 훨씬 빠르죠. 예, 몇 년씩이나 차이가 나니까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얘네들보다는 훨씬 더 가까이 있고, 그리고 하늘초가 여기서 이쪽으로 해서 간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얘네는 아마 이쪽으로 해서 이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학교도 가까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얘가 15억 간다 그러면 얘는 그 이상 갈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동일 하이빌 같은 경우도 18년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얘는 24년도 잡아준다 치면은 6년 차거든요. 하다못해 5, 6년 차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면은 센츄럴 프로지오도 그렇고 뭐 풍경채도 그렇고 얘네들은 뭐 다 19년도 20년도에 입주했다 그러면은 3, 4년도 일단은 한 4년 차 벌어지는 연식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훨씬 더 가격을 세게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자, 보통의 경우에는 지금 금액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요번 조건에서 많이 올라간 거를 가지고 근거로 해서 거품이다.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것 같지 않다. 이제 내려갈 것이다. 이제 폭락을 한다. 어차피 이제 금리는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다 죽었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나름대로의 그 논리가 다 있기 때문에 다 맞는 말씀이신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뭐 공시지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3년 내지 5년 정도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흔히 말하는 이제 강보합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분양가가 비싸지 않냐 하시는데, 지금 여기 주변에 나온 아파트들에 비해서 거의 굉장히 싼 가격으로 미친듯이 할인 분양을 해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때 아니면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없죠. 아니면 여기 15억 주고 들어야 되는데 15억이 있냐고, 그죠? 여기는 분양 형태로 해서 들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입장에서 자금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훨씬 더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뭐 스타필드나 코스트코나 이런 뭐 대형 편의시설이나 이런 쇼핑몰도 많고 그래갖고 생활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동네 자체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예, 그리고 앞에 이제 근린공원이 나와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장점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흠잡을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분상제가 적용이 되면서 금액이 싸게 나왔기 때문에 100일 타입에서는 50% 추첨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100일 타입으로 해서 8호 타입 이상으로 해서 나간 아파트에서 추첨제 물량을 잡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동탄 같은 경우만 해도 102 A 타입에서 5,400대 1이 나왔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1주택자들이 이제 그런 거 다 피해 나가면서 큰 평형으로 들어가면서 추첨을 잡으면서 102 B보다는 조금 더 평면도가 우수했던 102 A 타입으로 해서 이제 다 5,400대 1의 경쟁률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의 접수 물량이 아마 여기서도 그대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20%를 계약금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욕을 먹고서도 오히려 공공이 또 그렇게 해서 받게 되면 더 문제가 될 것 같고, 어차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20%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9억에 나왔다 치고 9,218에서 한 1억 8천 정도는 일단 계약금 현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도금이 40% 나오게 되면은 5회차하고 6회차 20%니까 또 1억 8천 정도는 현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잔금이 아마 또 20%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예, 치고받고 해서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전세 전략이 안 된다 치면은, 아니면 그때 담보대출로 해서 들어간다 치게 되면은 15억 언더로 해서 이제 끊어주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만큼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은 한 5억 4천이나 5억 5천 정도까지는 좀 여유롭게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바로 치고받고 해서 빠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예, 대출로 땡기기 전에, 예, 그 잔금 대출 이제 땡기면서, 예, 치고받고 하게 되는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5억 4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최소 9218 두 번이면 한 4억 정도나 한 3억 8천 4억 정도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요. 당첨 가점을 궁금해 하시는데 전에 한 69점 나왔었잖아요. 이번에도 한 69점 70점 정도에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84점 만점 통장을 현장에서 한 2번 봤는데 아마 요번에도 84점 만점짜리가 이제는 여기 들어가지 않을까. 예. 만점도 여기서는 아낌없이 그냥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서울 살면서 이만한 입지가 어딨어. 내가 보기에는 무조건 써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마 여기서 또 만점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덕강일 2편 세상 어반 브릿지를 해서 봤는데, 브릿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진짜, 예, 자금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의 운빨이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좋은 아파트 잘 선택을 하시고 꼭 내 집 마련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